예, 오늘 이 시간의 주제는 말과 메모로 써라입니다. 예. 저는 메모를 하지 않으면서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쓰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예전에는 사실은 이제 메모를 안 했어요. 내 글을 쓰기 전까지는. 7, 8년 전부터 이제 제 글을 쓰고 있고, 그 전에 대통령을 모실 때, 뭐 회장을 모실 때는 받아 적었죠. 그건 메모가 아니에요. 그냥 받아 적는 거죠.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받아 적는 건 그냥 그렇죠. 받아 적는 거지 메모가 아니죠. 메모는 나한테서 나오는 거죠. 되게 이제 윗분이 얘기를 할 때 받아 적는 스타일이 깨알같이 다 받아 적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그분은 좀 자기를 못 믿는 사람이에요. 일단은 받아 적고 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다시 보려고. 다시 봐도 모를 텐데. 그래서 그거는 좀 하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중수는 요점만 적어요. 요점만. 그러니까 요약하면서 받아 적는다는 거죠. 네. 지금 요 세 분은 다 그런 스타일이에요. 요약하고 있어. 하수는 없어요, 지금. 다행이다. 하수는 그냥 깨알같이 받아 적어요. 진짜 고수. 네, 고수. 고수는 내 말을 안 받아 적어요. 자기 생각을 적어요. 내 말을 듣고 그걸 걸러서 듣고 나서 생각난 거 이런 걸 받아 적죠. 이게 진정한 메모죠. 들으면서 바로 자기 생각을. 그렇죠. 이야. 그 내 말에 뭐 반박을 할 수도 있고 반론을 할 수도 있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내 말을 곱씹으면서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나라면 저렇게 이렇게 말할 텐데 내 생각은 이건데 나는 그 방식 말고 이런 방법 쓰는데 뭐 이러면서 이제 메모를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게 제일 고수죠. 맞아요. 그 대통령 모실 때 보면은 그런 분이 꼭 한 분씩 있어요. 그런 분은 대통령 얘기할 때 잘 졸아요. 그냥 막 그거를 막 금과 옥조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렇게 비판적으로 삐딱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뭘 적어. 근데 그런 분이 사실은 대통령께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대통령이 안 갖고 있는 것을 채워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깨알같이 받아 적어봤자 그럼 대통령 본전치기 해주는 거예요. 그 메모를 해서 제가 이제 얻게 되는 게 우선 첫 번째 공부가 재밌어진다는 거죠. 무슨 사색도 있고 산책도 있고 뭐 잠들기 전에 이런저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있고 뭐 카페나 어떤 뭐 지하철에서 멍 때리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메모거리를 찾는데 우리는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공부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합니다. 1단계로 메모장에 단어로 메모를 해요. 저도 수시로. 저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2단계는 뭐냐? 그걸 가지고 누구한텐가 말해봅니다. 써먹어요. 커피 마실 때 밥 먹을 때 뭐 합니까? 그 얘기 써먹어 보는 거예요. 저는 누구 못 만나면 아내한테라도 써먹어요. 여보 내가 보니까 어느 책에 뭐 이런 게 있대. 당신 이런 거 알아? 누가 그러는데 이렇대. 이거 알아? 나 어릴 적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어. 내 어릴 적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생각이 갑자기 나네. 그런 얘기를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계는 이렇게 말해봐 가지고 좀 말이 돼. 먹혀. 그러면 저는 그걸로 글을 써요. 블로그에다 쓰고 SNS에도 써요. 최근 몇 년 동안 10,000개 넘는 글을 썼어요. 이야, 대단하십니다, 진짜. 짧은 글을 쓰는 그 재미예요. 백날 메모해놔봤자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걸 써먹어야 돼요. 네. 말을 해봐야 돼. 그래서 싹이 트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걸 가지고 짧은 글들을 쓰는 게 이쪽 저쪽에 쓰는 게 가지를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걸 가지고 저는 긴 말을 해요. 이런 강의를 하고 뭐 개그 같은 거 하려면 그런데 써둔 거 한 번쯤 써뒀다는 것은 뭐 블로그가 됐건 어디가 됐건 한 번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해 봤다는 거고 그런 것들은 또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각들 이쪽 저쪽에 써둔 것들을 불러다가 조립해서 결합해서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지금 하는 모든 말은 어딘가에 한 번쯤 써둔 말이에요.
그냥 이거 어디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어딘가에 한 번쯤 썼던 말이에요. 블로그에 썼건 어디에 썼건. 그게 이제 세 번째 단계죠. 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내가 말한 걸 가지고 글을 씁니다. 응? 이렇게 한 30분 말할 수 있다. 네. 30분 말한 내용 그대로 글로 쓰면 뭐 200장 원고지 뭐 한 20매 거뜬히 써요. 야, 글쓰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말로 하면 금방.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을 바로 쓰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어려운 거죠. 이 앞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우고 가지를 뻗치고 그 열매로서 나오는 게 글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말하기와 글쓰기가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네. 이게 저의 이게 메모로 쓰는 겁니다. 메모로 쓰는 거. 여기는 이제 어찌 보면 말도 포함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말의 무게 중심을 둬서 말로 써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말로 써라. 이게 말이 글이 된다는 것을 제가 체험한 것은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저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봤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저한테 말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글이 됐어요. 말이 글이 돼요. 네. 그죠? 네. 저는 이제 그 글쓰기 강의를 하면서 이게 두 분씩 짝을 지어서 한 분이 한 분한테 말을 하셔라. 쓰고 싶은 내용을. 그러니까 A가 B한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B가 들은 것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 B가 이제 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A는 대통령이고 B는 비서관이에요. 좋네. 그리고 B가 쓴 내용을 A한테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면 A가 그걸 글을 보고 고치는 거죠. 이 과정을 이제 역할을 바꿔서 또 하는 거죠. 좋다. 그러면 이게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자기가 글을 쓰기는 어려운데 말을 하기는 편해. 네. 그렇죠. 예? 그리고 글을 들은 걸 받아 쓰는 사람도 자기 글이 아니니까 크게 부담 없어. 그냥 들은 대로 쓰는 거야. 뭐 잘 쓰고 자시고 이거 없어. 그냥 들은 대로 쓰는 거야. 그리고 이게 몇 번에 걸쳐서 이 정리되는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을 할 때 이분이 한번 정리를 하거든요. 내 걸 받아쓰기 하려면 정리해서 말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들으면서 듣는 사람이 또 정리를 해요. 맞아요. 듣는 사람이. 그리고 글로 쓸 때 또 한번 정리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걸 보여주면 원래 말했던 사람이 그 글을 보면서 또 정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조직이나 직장에서 글쓰기는 다 그런 과정이에요. 아래 직원이 윗사람 그 전에 먼저 윗사람이 뭔가 말을 해주잖아요. 이렇게 써라.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 그건 말로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뭔가 아랫사람이 이게 어려우면 의견도 물어보고 어떤 방향으로 할까요? 그럼 뭐 이렇게 지침을 주잖아요. 그러면서 말을 하잖아요. 그 말한 걸 글로 쓰잖아요. 글로 써서 또 갖다 주면 그분이 또 그걸 보고 또 고치고 말이 글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말이 글이 되는 과정을 또 본 게 저는 출판사에서요. 제 마지막 직장이 출판사였거든요. 거기서 1년 7개월 있다가 이제 제 책을 쓰면서 거기를 그만뒀거든요. 그 1년 7개월 동안 저자들한테 책을 써달라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고 머리에서 안 써줘요. 근데 말을 해주세요, 그냥. 말은 하실 수 있잖아요. 세 가지 방식 중에 하나 골라서 해주세요. 첫 번째, 인터뷰에 응해 주시겠어요? 인터뷰에? 제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해 주시겠어요? 두 번째, 구술을 하고 싶은 말 그냥 하세요. 제가 대통령 구술을 많이 들어서 그 정리는 잘합니다. 그냥 말을 해주세요. 세 번째는 저같이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은 제가 강의 자리를 만들어 드릴 테니까 2시간짜리 강의 4번, 5번만 해주세요. 주제도 정해드리고 사람도 모아드릴 테니까 강의를 해주세요. 그러면 4번, 5번 하면은 8시간, 10시간이잖아요. 네. 그럼 책이 돼요. 제가 요즘에 이제 제 글을 쓰면서 저는 늘 아내한테 먼저 말해봐요. 이 말을 쓸 내용에 관해서 이제 먼저 말해본다는 거. 저는 주로 이제 집에서는 말을 않고 집에서는 안 들어주죠. 어디 차 타고 어디 갈 때, 마트 갈 때라든가 교회 갈 때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어디 저 같은 경우 지방에 강의 있을 때 아내가
같이 가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멀리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땐 저는 몰아뒀다가 내가 써야 될 글들 앞으로 예정돼 있는 글들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봐요. 내가 이제 언제까지 이런 거 쓸 일이 있는데 주제는 이런 건데 내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쓰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죠. 그러면 한 5-6가지를 얻게 돼요. 말을 하면서. 첫 번째는 글쓰기 예열이 되는 것 같아요. 예열. 이 글을 쓸 거라는 어떤 신호를 보내주고 준비를 시키는 것 같아요. 말을 한번 해보는 게 자락을 까는 것 같아요. 말을 하면. 원래 글쓰기는 영하 30몇 도 시베리아 벌판에 한 달 넘게 세워둔 차에 시동을 거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예열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시동이 안 걸려. 그래서 그 시동을 거는 방법으로 전 예열하는 방법으로 말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말을 하면서 얻는 것은 내가 지금 할 말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쓸 말이 있는지 없는지, 더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뭔가 더 자료를 찾아봐야 되는지, 지금 나의 글쓰기 상태,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말을 하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말을 하면서 쓸 말이 생각나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할 말이 있어서 말하는 게 아니고 말을 하다 보면 할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글쓰기도 마찬가지고. 글 쓸 말이 딱 정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정리돼서 글을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쓰다 보니까 쓸 말이 생각나는 게 아닌가. 근데 쓰면서 생각이 나는 것보다는 말하면서 더 잘 생각이 나요. 왜 그러냐면 아내가 제 얘기를 듣다가 그 얘기 메모해 줄까 그래요. 근데 내가 그때 깜짝 놀래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는 지금 내가 방금 생각난 거거든. 원래 없던 얘기거든. 그걸 아나 봐. 당신은 원래 그거 없던 말이지. 근데 지금 방금 생각난 거지. 응? 그러니까 그거 메모해줘야 당신 나중에 기억나지. 그냥 넘어가면 당신 그 뭔 말 했는지 지금 잊어버리지. 그래서 메모해줄까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나도 뭔가를 건지는 느낌이 있죠. 말하면서 건지는. 그래서 말하면 생각이 난다는 거. 처음부터 이렇게 딱 정리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저를 부르면 받아 적지 마라. 지금은 정리 안 됐다. 받아 적어봐 소용없어. 자꾸 자네가 받아 적으면 내가 정리해서 말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생각이 안 나. 그냥 들어. 듣다가 내가 얘기해 줄게. 정리되면 얘기해 줄게. 그리고 얘기를 하시다가 딱 어느 순간이 되면 야 됐다 그래요. 됐다 이제. 이제 정리됐다. 지금부터 잘 받아 적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 전에도 이분이 저렇게 얘기하다가 이렇게 쓸 수 있지. 내가 얘기해줬지 그대로 할 수. 그러면 어떡하나. 그렇지. 못 쓰지 그때는. 당황하지. 그러니까 그럴까 봐서 막 외우죠 머릿속으로. 못 받아 적게 하니까 적을 수는 없고 내가 받아 치면은 그 내 노트북 화면이 스크린에 떠요. 대통령은 그걸 보면서 말을 해요. 이야. 그러니까 잘 받아쳐야 돼. 속기사.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옥석을 가려내서 받아 적을 것만 받아 적고 이런 거예요. 글을 갖다 써서 드리면 대통령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 아니다. 근데 원래 하신 말씀대로 했거든요. 근데 내 글을 보고 생각이 또 난 거예요. 생각이 어찌 보면 바뀐 거지. 그렇죠. 새로운 생각이 난 거지. 근데 이거 아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 받아 적었나? 이런 생각이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건 아니야. 더 좋은 생각이 난 거야. 근데 그분은 솔직하세요. 자네는 잘못 없네. 자네는 잘 정리했어. 내가 원래 이렇게 말했어. 근데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아니면 더 좋은 생각이 났어. 미안해. 다시 할게.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내일 국회 연설인데 한 보름간 준비한 연설을 다 뒤엎고 저녁에 10시 반에 관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시 구술해줘요. 그래서 내가 인상을 좀 썼더니 자네는 내가 무서워서 얘기하겠나? 이렇게 인상 쓰면? 대통령이 부르면 궁금하지 않아? 뭐 무슨 더 좋은 생각이 나셔서 그럼 혹시 뭐 없어 그런 거?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돼요? 없지. 당신이 자네가 그렇게 인상 쓰면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 응? 그리고 대충 하나 써놓은 거 있으니까 그걸로 퉁치면 되는 거야? 그게 국민에 대한 예의야? 최선을 다해야지. 더 좋은 생각이 나면
다시 해야지. 제가 모신 분들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정리가 된다는 거죠. 엄마들이 애들 혼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얘기하다가 이 얘기 저기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엄마 말 알아듣겠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몇 가지 얘기했어 지금? 3가지 아니야? 첫째가 뭐야? 둘째가 뭐? 그 첫째 둘째 원래 없었어요 그분. 막 얘기하다가 본인이 3가지로 정리가 된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을 하면 좋은 게요. 구어체로 써져요. 알아먹기 쉽게 써져요. 말하듯이 써져요. 훨씬 잘 알아먹어요. 여러 가지 그 말을 해보고 쓰면 얻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가급적 저는 글을 잘 쓰려면 이렇게 말을 많이 해봐야 된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해서는 안 된다. 많이 말한다고 능사가 아니다. 준비해서 말해야 된다. 네. 그래서 메모가 필요하다. 그 메모하다 보면 공부하게 되어 있다. 공부가 재밌어진다. 그래서 저는 읽기와 듣기는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부잖아요. 읽기, 듣기. 이렇게 들으시는 거, 책 읽으시는 거 공부죠. 읽기, 듣기. 여기에는 말하기, 쓰기가 있어요. 이 2개를 연결하는 거. 이걸 건너는 다리가 메모예요. 메모 없이 읽기, 듣기가 말하기, 쓰기로 가질 못해요. 읽기, 듣기에서 그치는 거예요. 그럼 말을 잘하고 글을 잘 쓸 수 없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메모와 말로 이제 글을 쓰셔라.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말도 잘하게 된다. 오늘도 참 주옥 같은 얘기 아닙니까? 아우 진짜. 너무 근데 좀 가식적으로 하시네요. 그게 아니고 오늘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너무 자극이 돼서 순간 저도 이제 칼럼을 썼지만 나 이 칼럼들을 좀 모아가지고 책으로 한번 내볼까 나중에는 뭔가 작가님의 그 영감을 저는 지금 받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이 깊어져요, 되게. 그거 제가 강의를 잘한 겁니다. 야, 저렇게 고민이 책을 되게 쓰고 싶은 마음, 최고의 강의입니다. 맞습니다. 최고예요.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그러면 어떻게 질문 없으신 건가? 네. 이제 저도 메모를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이제 이렇게 아이패드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거기서 생각나는 건 막 쓰고 이러는데. 좋죠. 예. 근데 이제 그게 글로 간다는 생각으로 메모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중요한 것들을 기억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오늘 말씀은 그 메모가 이제 글로 가는 어떤 이제 연결고리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데는 아직 조금은 뭔가 부담스러운 게 좀 있어요. 이게 이런 메모가 과연 좋은 글이 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좀 뭐 난 이인성님의 메모 방법, 네.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네네. 이게 그림으로 메모했거든요. 훨씬 더 이게 상상력과 어떤 영감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이미지로 메모하는 거, 이미지로 메모하는 네네네. 거. 그러니까 예술하는 분들은 오히려 그 문자에 갇히지 않고 네네네. 이미지로 기억하는 거, 메모하는 거. 네네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메모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여행지에 가면 작가들 여행지가 소리를 녹음하는 거예요. 소리를 나중에 듣는 거야. 그게 훨씬 그 상상력을 발동시키거든요. 글로 써놓은 것보다는 이게 소리를 메모해둔 거, 뭐 파도 소리도 좋고 바람 소리, 뭐 누구와 뭐 애들이 뛰어노면서 노는 소리, 입체감이 더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또 일종의 메모죠. 그러니까 메모를 꼭 글로 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새롭습니다. 진짜. 와. 저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를 나가면 이제 질문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말을 하겠다고 직접 메모도 하고 말도 해본 상태에서 말을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근데 제가 불시에 갑자기 질문을 드렸을 때 좀 당황하시는 분들은 좀 정리가 안 된 채로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좀 즉석에서 받은 질문도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으실까요? 우리 뭐 권사님이나 집사님들께서. 그러니까 답변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질문하는 뭐 둘 다 해당 뭐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질문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냥 불쑥하면은 생각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좀 질문을 배경도 좀 얘기를 하고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뭐 이래서 이게 물어봐 줘야지.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지시를 할 때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하고 취지 같은 걸 충분히 말한 후에 네. 이런 거 하라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두절미하고 지시만 뚝 떨어뜨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질문도
배경 설명을 충분히 해서 이분이 좀 생각할 기회, 여유를 주고 이제 질문하는 게 필요하고요. 어떤 경우 이제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난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써요. 꼭 그 질문에 직답을 할 필요가 없다. 우문현답도 가능하다. 저는 화제를 바꿔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묻는 사람이 무슨 취조가 아닌 이상, 무슨 수사 취조가 아닌 이상 꼭 거기에 한정해서 그거에 관한 답변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다른 얘기로 돌려서 얘기를 해줘도 돼요. 말씀하시기 좀 쉬운 그렇죠. 주제부터. 아무 문제 없어요. 인터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동문서답인지도 잘 몰라. 그냥 관심 없어 별로. 그 또 하나는 그 질문의 어떤 취지라든가 이런 것을 좀 물어보는 거죠. 저는 상사가 뭘 지시를 하면은 4번 물어봐요. 이러이러한 일 이렇게 언제까지 해라. 아니면 뭐 이렇게 글을 써라. 언제 보자.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아, 이러이러한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이게 맞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2번째로 내 자리 와서 그 아웃라인을 하나 만들어요. 대략적인 거.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가.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3번째, 일을 하다가 뭐가 이렇게 벽에 부딪힐 수 있잖아요. 방향을 틀어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 또 가요. 아,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이걸 이렇게 바꿔야 더 좋은 생각이 나. 이렇게 고쳐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야, 네가 좀 알아서 해. 마지막 4번째 질문. 사람들이 뭐가 이렇게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싫어해요. 아, 짜증나고 막 자기가 그걸 해결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근데 그런 거일수록 나중에 안 물어보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한 대 맞을 생각으로 가서 또 물어요. 해보니까 이거 해주신 대로 해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이거 괜찮아요? 이런 문제 생겨도? 그럼 너 지금 나한테 지금 뭐 책임지란 소리야? 뭐 이런 소리 들어도 그래서 어쨌든 누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내가 주도권을 주세요. 끌려가려고 하지 말고. 그래서 다시 물어보고 이런 얘기입니까? 그래서 물어보고 하다 보면은 답을 낼 수 있겠죠. 제일 좋은 것은 뭐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3가지 얘기했나요? 뭔 얘기했죠? 3가지? 말과 메모. 말. 아, 2가지죠. 말로 써라. 말로 맞네. 말과 메모로 쓰자.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너무 많아서 하나의 주제 안에 주제들이 너무 많아서 몇 가지를 얘기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오늘 그러면 말과 메모로 쓰자.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